여러분,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음식과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고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주는 그 음식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담배와 같은 등급의 일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먹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최근 8년 사이 유방암 환자가 무려 95.7%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그 중에서 40대와 5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제 유방암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의 가족,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7만 명이 넘는 한국 여성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연구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그 음식과 유방암 사이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유방외과, 식품영양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정말 대규모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0세에서 69세 사이의 한국 여성 7만 1264명을 10년간 지켜봤어요. 그 기간 동안 713명이 새롭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연구팀이 이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꼼꼼히 분석했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특정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발병률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음식이 바로 뭐냐고요? 햄, 소시지, 베이컨입니다. 우리가 가공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베이컨, 김밥에 들어가는 햄,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명절 선물로 받는 스팸 세트, 이 모든 게 바로 그 음식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죠.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공육을 주 1회 이상 먹는 여성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57%나 더 높았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도 이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 말이죠. 더욱 심각한 건 50세 미만 젊은 여성들에게서 이 위험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30대, 40대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육을 더 자주 찾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연구는 그냥 아무 곳에나 발표된 게 아닙니다. 국제학술지 임상영양학 최신호에 실렸어요.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그만큼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놨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 뭐냐면 담배, 석면, 술과 같은 등급이에요. 발암성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물질들입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공육을 만들 때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를 넣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소화합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뀌어요. 이름은 복잡하지만 기억하실 건 하나예요. 이게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둘째, 가공육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후라이팬에 베이컨을 구우면 지글지글 소리 나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죠? 바로 그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들도 유방 조직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공육은 재료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걸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또 추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위험한 거죠. 아침에 베이컨 구워 먹고 점심에 햄 김밥 먹고 저녁에 소시지 볶음 먹는다면 하루 종일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연구가 가공육이 반드시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공육의 위험성이 주로 서양 사람들 이야기고 한국 사람들은 먹는 양이 적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아니란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먹어도 위험이 57%나 높아진다는 게 입증됐으니까요. 강대희 교수님은 예방을 위해서는 가공육 소비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내린 명확한 결론이죠. 그런데 이번 연구에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소고기도 가공육처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놀랍게도 이번 연구에서 소고기는 오히려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고기를 한 달에 2회 이상 먹은 여성은 전혀 섭취하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확률이 18% 낮았어요. 가공육은 위험을 57% 높이는데 소고기는 오히려 18% 낮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서구에서는 붉은 고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연구팀이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한국 여성의 소고기 섭취량이 서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거의 매일 큰 스테이크를 먹지만 우리는 한 달에 몇 번 적당량만 먹죠. 이 적정량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 겁니다. 둘째, 소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호르몬 조절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고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적당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이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거죠. 셋째, 연구팀은 소고기 섭취가 사회 경제적 지표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소고기를 적절히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도 잘하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자연 상태의 고기를 적당량 먹는 건 괜찮지만 화학적으로 가공된 고기는 피하라는 겁니다. 같은 고기라도 가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2023년 유방암으로 진료받은 여성이 30만 7,910명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6.4% 증가했고요. 2015년 15만 7,373명과 비교하면 무려 95.7%나 폭증한 겁니다. 8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증가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4.6%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3명이 넘어요. 그 다음이 60대 27.7%, 40대 20%, 70대 11.2%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54.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거죠. 30대도 3.3%입니다. 비율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1만 명이 넘는 30대 여성이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20대도 0.3%나 됩니다. 이제 유방암은 나이와 상관없는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구의 엄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30만 개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이 있나요? 당장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다 소비하고 더 이상은 사지 마세요. 슈퍼에 가서 장 볼 때 가공육 코너는 그냥 지나치세요. 손이 가더라도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참으세요. 두 번째,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세요. 베이컨 대신 계란 프라이를 하세요. 햄 대신 두부를 구워 드세요. 단백질은 가공육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도 좋고 닭가슴살도 좋고 콩이나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 도시락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햄 김밥 대신 참치 김밥이나 계란 김밥을 싸주세요. 소시지 반찬 대신 두부 스테이크나 버섯 볶음을 넣어주세요. 처음엔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입맛을 바꿔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네 번째, 외식할 때도 선택을 바꾸세요. 피자 주문할 때 페퍼로니나 베이컨 토핑 대신 야채 토핑을 선택하세요. 파스타도 카르보나라보다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훨씬 안전합니다. 샌드위치 만들 때도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아보카도를 넣으세요. 다섯 번째, 채소와 과일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세요. 교수님도 강조하셨듯이 균형 잡힌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여섯 번째, 적당한 양의 자연 상태 고기는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너무 태우지 말고 중간 정도로 익혀서 드세요. 까맣게 탄 부분은 발암물질이 많으니 꼭 떼어내고 드시고요. 일곱 번째, 정기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40세 이상 여성은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유방 촬영 검사를 해줍니다. 꼭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8번째,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아직 젊다고 방심하는 30대, 40대 여성분들한테요. 카톡으로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고 함께 건강을 지키자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나쁜 습관들이 몇 년, 몇십 년 뒤에 큰 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면 우리 몸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공육 끊기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한 맛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마트에 가면 자꾸 손이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비교해 보세요.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않나요? 아침에 3분 더 일찍 일어나서 계란을 삶고 두부를 굽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작은 실천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57%나 낮출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약속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가공육을 사지 않겠다고요. 냉장고에 있는 건 이번 주 안에 다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여성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제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